우선순위 1위가 암인데 그 암 관련해서는 암 환자들이나 암에 안 걸리거나 할 때 당독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네이처라든가 아주 유명한 그 논문에 그 암하고 당독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금 퍼블리시 됐거든요. 논문이 많이 연구 결과가 연구돼가지고. 근데 당독소가 결국에는 그 면역 세포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암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가 예를 들면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암이 내성이 생기죠. 그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봤더니 당독소더라. 그래서 그 당독소를 없앴더니 항암제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올라가서 치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하고 당독소하고 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일단 많이 있다. 암 치료할 때도 당독소를 없애는 일부터 해놔야 이게 효과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독소가 많으면 일단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이 생기면 염증은 암 발생과 암 증식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증식할 때 자연스럽게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에너지를 다 뽑아다가 자기 증식에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나쁜 거네요. 그래서 암이 증식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증식하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게 주로 염증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서 암세포 주변에 있는 그 정상세포들을 다 왜곡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다 뽑아다가 자기 증식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계속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 거, 요리 방법도 바꿔야 되는 것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소식을 극단적으로 좀 하라는데,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 1200kcal 미만으로 저희는 하게 해요. 암 환자들이? 네, 암 환자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반. 한 끼 반? 네, 한 끼 반 정도 드시는 개념으로. 그러면, 그러죠. 나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이거 큰일 나지 않냐? 항암제 받고 몸이 막 가라앉고 막 힘들어지고 근데 이거 안 먹으면 회복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미 임상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고 작용 기전적으로도 이미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할 때 칼로리 제한식을 딱 시켰더니 정상세포가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한 100배가 올라가요. 그래요? 걔는 이제 정상세포. 정상세포가 더 좋아지네요. 안 먹었는데. 정상세포는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암제 투여를 하면은 우리가 몸이 막 망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막 이런 증상이 있는데 칼로리 제한식을 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재밌는 거는 캔서는 그렇게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이 항암제에 대한 그 민감도가 한 1000배 정도 증가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암세포가 훨씬 더 잘 죽는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암제 투여할 때 안 먹으면 몸이 너무 망가져서 더 힘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못 할 것이다. 그 사이클을 못 감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이클을 훨씬 더 잘 감당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이 먹는 거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부터 종양내과의 의사 선생님부터 이제부터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잘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잘 먹은 거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세포를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3일을 굶어 보세요.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그 상태에서 누가 와서 조금만 때려도 많이 힘들죠. 근데 내가 엄청 잘 먹고 에너지가 넘쳐나. 누가 조금 때려도 전혀 그것이 영향을 안 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히 암세포는 에너지의 블랙홀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차단을 하게 되면 암은 암으로서의 기능을 싹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한 걸 보면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아주 조금 줬을 때, 조금 더 많이 줬을 때, 아주 많이 줬을 때 해보면 조금 줬을 때는 암세포하고 그 정상세포가 세포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정상세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도당을 많이 주게 되면 암세포는 증식을 해서 아주 터지게 되는데 정상세포는 영향이 없죠. 뺏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미 입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임상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당독소나 지질독소를 1차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양을 약간 줄여. 1200kcal 이하로 조절하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체중 조절, 체중 살 빠진다고. 예,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살이 좀 빠지면 뭐 문제 되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암은 다른 질환,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은 사실은 죽고 사는 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이죠. 예, 만성질환이죠. 근데 암은 생명, 생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이 이슈이기 때문에 살이 좀 빠지는 거는, 좀 비만인 사람이 살 빠지는 건 훨씬 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고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오히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암이 자라는 환경을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마른 사람이 조금 빠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 1200kcal를 드시면서 제가 뭘 하라고 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활성을 높여주게 되면 암세포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내가 먹은 거에 100이 네네. 100을 암세포가 만약에 50을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50 가져간다. 근데 내가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먹은 거에 에너지에 100을 먹었는데 암세포 가지고는 10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지. 내가 맞아. 90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더 이상 못 자라요. 이 상태에서 항암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암을 키우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거를 좀 고통이지만 근데 실제 고통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게 되면 암도 생각보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소리. 그러면 요즘 항암제들도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과 같이 하게 되면 생존율을 훨씬 더 높이고 재발률을 높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학이 계속 발달해서 더 좋은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버텨서 끝까지 가서 반드시 치료한다. 그래서 당독소? 거기에 식이요법을 당독소를 없애면서 칼로리를 낮추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치료율이라든가 회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는 암 환자들은 그 방사선이나 항암제의 그 독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잘 먹어야 되라고 하는 그 잘 먹었을 때 그 잘 먹은 에너지는 누가 다 가져가냐? 암세포가. 블랙 에너지 블랙홀. 암세포는 깐난하게 해요. 그쵸? 막 태어나서 막 증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가져가는. 예. 근데 우리 세포는 어째 나이가 60, 70 되면 세포는 늙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갖다가 제대로 못 쓰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가 다 누구한테 간다? 암세포한테 간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암 환자들은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요. 어떤 항암제를 투여하든 어떤 요법을 하든 간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이 시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암 관련된 요양병원이나 잘 하시는 데 보면 거의 다 식이 조절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예. 시기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저 정말 잘하는 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제가 암 환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정말 좋은 재료로. 아주 재료로 건강하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죠. 탄수화물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다 줄여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충분히 섭취하면서 샐러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드시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드시면 암 케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단이 거의 다 당독소가 거의 없는 식단이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독소를 이제 없애서 노후에 요양병원에 안 가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아이디어하죠. 누워서 지내지 않는 거.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중요한 일입니다. 당독소. 그래서 이게 당독소를 없애고 소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소식만 하더라도 피부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피부도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안 됩니다. 아니, 유산균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 아미노산. 아니고 뭐 비타민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비타민도요? 비타민도요. 어떤 비타민을 쓰냐가 중요한 거죠. 당독소를 없애는데 비타민도?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어떤 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